자, 여기 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를 위해서는 그 지상물 건물은 임차인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 내 건물 사세요. 자, 그런데 토지 임차인들이 이 건물 소유권을 병한테 이전했대요. 소유권을 이전했다? 소유권 이전했다? 팔았다. 지거 아니다. 넘겨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거 아니니까 살아갈 수 없다. 이해되죠? 당연히 지 건물을 살아야지. 부속물도 임차인 소유 에어컨이어야 되니까. 오, 됐어요. 그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이다. 즉 갑한테 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문 판례 갑을 토지 임차인 소유 건물 기간이 만료했어요. 그러면 기간 만료 당시 임대인 갑한테 사라고 해야 돼요. 건물 사세요. 그런데 기간 만료 후 갑이 이 토지를 팔아요. 기간 만료 후 팝니다. 병한테 토지를 양도했어요. 주인이 바뀌었죠. 토지 주인이 바뀌었어. 자, 이때 을은 자기 채무자인 제3자이기 때문에 얘한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전히 쟤한테 살아가야 돼요. 얘한테 살아갈 수 없어. 하지만 예외.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를 등기를 했거나 토지 임차인이 지 건물에 등기를 했죠. 그러면 등기라는 말이 뜨면 무조건 소수로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등기를 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겼죠. 대항력이 생겼기 때문에 토지 양수인 병에게도 제3자에게도 네가 사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정말 민법은 세트로 가면 좋아요. 등기가 돼 있으면 소수로는 뭐 볼 필요 없어 할 수 있다야. 그래서 등기라는 두 글자가 떠 있으면 토지 양수인에게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죠.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토지를 양도했네요. 병한테 팔았어요.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대차를 등기했거나 또는이에요. 또는 임대차는 등기 안 했어도 지 건물에 보존 등기를 박았어. 건물에 등기 박았죠.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요. 등기 둘 중 하나만 등기를 했구나. 그러면 토지 양수인 제3자죠. 제3자, 지 채무자인 제3자에게도 네가 사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있다. 그래서 우리 지문 속에 등기를 했구나. 이 두 단어가 또 무조건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등기에. 그러면 소수로는 있다로 끝나야 돼요. 등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그래서 임대인 갑 승낙 의사표시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승낙 의사표시 필요 없죠. 매수 청구하 시 매수 청구 시 바로 매매 성립. 임대인은 거절 못한다. 그래서 지문이 한 번 승낙 의사표시 필요 없다. 한 번, 두 번 주인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형성권의 의미만 알면 볼 수 있어요. 자, 펜면적 강행 규정. 따라서 기간 만료 시 임차인 철거하고 가세요. 철거 약정. 안 막혀요.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안 막혀요.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건물값 받아내야 되는데 철거하고 가세요. 포기하고 몸만 빠져나가세요. 지상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약은 무효. 강행법규 위반 무효. 우리 시험 주문에 나온 특약이 두 개. 철거 특약, 지상시설 일체 포기 특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약을 익숙하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무효. 설사 이런 특약이 있어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지문까지 떠요. 설사 이런 특약이 있어도 소수로는 이 특약이 안 먹히니까 철거 특약 걸려 있어도 나중에 사세요 할 수 있다. 그런 지문까지 떠요. 여기는 안 넣었지만 된 거예요. 오, 지상 매수권 다 했어. 이제 교재만 정리하면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1번 토지 임차인 또는 적법 전차인에게만 인정. 토지 임차인. 토지에 동그라미 하셔야겠죠. 자, 먼저 갱신 청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줄 중간 볼 필요 없어요.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그때 건물 사세요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갱신 청구하고 거절 시 매수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밑에 적어요.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아까 우리 나온 학판 내용이요. 프린트 있어요. 프린트 있으니까 나중에는 꼭 프린트로 정리해요. 자, 여기가 갱신 청구하고 해라. 반드시 여기 왕별합니다. 지상물에서 중요한 세 가지 중 하나예요. 갱신 청구 들어가라.
갱신 청구하고 거절했을 때만 매수 청구가 태어난다는 거. 갱신 청구도 하지 않고 바로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게 왕별이라는 얘기. 그게. 자, 주체 당연히 토지 임차인이 하겠죠. 자, 거기 있죠. 2번에 동그라미 1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만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건물 임차인 것이여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두 번째 줄 고딩 나오죠. 임차인이 건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지가 아니죠. 느껴야 돼. 니가 아니구나. 그러면 니 것도 아닌 건물을 살아갈 수는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나머지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4번 갑니다. 4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를 임대인 갑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종료 소멸 당시 임대인. 그러면 시험은 5번이 나와요. 5번. 자, 다시 읽을게요. 4번은 필요 없네. 5번이 다시 나오네. 5번 매수 청구 상대방은 원칙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 임대인 갑입니다. 단 토지 임차인이 이 건물에 등기를 필하는 등 대항력을 갖췄죠. 대항력을 갖췄다 그러면 임차권 소멸 후 토지 양수한 제3자 병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별 3개 합니다. 별 3개. 여기서 등기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요. 건물에 등기 박았죠. 등기 박았으니까 소수는 할 수 있다. 누구한테도? 3자한테도. 토지 양수인 제3자 병한테도 네가 사할 수 있다. 결국 여기는 등기만 있지만 건물 등기만 있지만 건물 등기 없어도 임대차 자체를 등기했죠. 그래도 결론은 똑같죠. 대항력을 갖췄다 이렇게도 나오고 임대차 등기했다 이렇게도 나오고 건물 등기했다 이렇게도 나오고 각자 나와요. 각자. 대항력을 갖춘 것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별 3개 박으시고 등기. 자, 오른쪽 매수 청구 대상 다 사라 기억해. 다 사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읽어 나가면 돼요. 동그라미 1번.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 건물이 아니어도 무슨 말이에요? 허가받은 적법 건물이 아니래. 뭐가 불법 건물이어도 그 말이에요. 뭐가 건물도 매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거기 적어요. 뭐가 건물도 살아갈 수 있다. 뭐가 건물도 살아. 그 다음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임대인에게 소용, 효용이 있든 없든 이런 거 매수 청구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 거야.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효용이 있든 없든 다 사라. 행사 요건 아니란 얘기. 그 다음 임대인 고딕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꼭 한정되지 않는다. 동의 얻었든 동의 얻지 않고 신축했든 다 사라. 그래서 결국 다 사라. 뭐가 불법 건물도 사라. 경제적 가치 있든 없든 사라. 효용이 있든 없든 사라. 동의 얻었든 안 얻었든 사라. 자, 3번으로 가요. 동그라미 3번. 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라. 다 사라. 하지만 안 사도 되는 게 동그라미 2번.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지 즉 갑당 외에 옆집 제3자 소유 토지에 떴어. 양다리 걸친 놈. 양다리 걸쳤어 너는. 따라서 임차지 갑당 위에 서 있는 건물이 혹시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밑에 적어요. 전부 매수 청구 X. 이것도 나오고 전부 그게 더 잘 나와요. 전부를 살아갈 수는 없다. 혹시 구분 소유 객체가 된다면 모를까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전부를 살아갈 수는 없다. 결국 여기도 전체가 별 3개죠. 1번부터 3번까지.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의 그 지상물에 관한 대부분 판례들이에요.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4번 목차 바뀝니다. 4번에 1번. 자, 나왔죠. 형성권. 재판상 재판에 뭐 행사할 수 있다. 형성권.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차임위 연체 등 월세 못 냈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주인이 방패해버렸죠.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 법정 해지예요. 쫓겨나죠? 잘못한 임차인에게 권리 주지 않는다. 여기도 별 3개 하시고 부속문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잘 나와요. 그 다음 3번 왕별. 가장 많이 나온 놈이 이놈이에요. 지상물에서.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세사입니다. 주인이 임대인이 방 빼래요. 해지 통고 왔어요. 그러면 6개월 안에 방을 빼줘야 돼요. 임대인이 하면 6달이니까
자, 방 뺄 때 사세요. 할 수 있다. 인정된다. 그래서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 주인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인정된다.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어요. 왜? 바로 살아가는 거야. 왜? 기간 안 정하면 갱신한 말이 안 나와요. 주인이 방 빼랬는데 뭐 한 번 더 갑시다. 말이 안 돼. 그래서 갱신 청구 없이 그 말이에요. 갱신 청구 유무에 불과 그 말이 이 경우에는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왕별. 결국 잘못했을 때만 2번하고 3번을 비교하셔봐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이 권리 주지 않지만 기간 안 정한 건 잘못이 아니지.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한 건 얘들 자유니까. 그래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해하고 외우고. 자,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6번 행사 효과. 자, 아까 또 중복되네요. 형성권 따라서 바로 두 번째 배웠죠. 매매계약 성립. 오케이, 됐고요. 강행규정 여기 왕별해야 돼요. 같이 동급으로 많이 나왔네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시키는 약정 강행규정 위반 무효. 그 뒤는 보지 마시고. 그래서 부속물 매수청구권 규정하고 지상물 매수청구권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편면적 강행규정 우리 2개 배웠어요. 지금 편면적 강행규정 2개 배웠어. 하나는 부속물, 하나는 지상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부속물, 지상물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비용 규정은 불리한 특약도 먹히는 임의 규정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 규정 발끝 비용. 하여튼 그 다음 부속물, 지상물 우리 배운 순서대로 얘들 2개는 강행규정이다. 오케이. 자, 하나 권리 하나 더 볼게요.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겨서 왼쪽 맨 밑에 일부 멸실 차임 감액 청구. 자,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이건 좀 덜 중요해요. 지금까지 한 게 제일 중요한 거.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 했어요. 자, 불강력적 일부 멸실과 차임 감액 청구. 일부 멸실, 차임 감액 청구 해지권. 자, 법조문 한번 볼게요. 내용도 없죠? 법조문. 자, 1학.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됐대요. 무슨 말일까? 건물 절반이 임차인 세입자 아무런 잘못 없이 멸실됐다. 태풍이 절반 날렸다 생각하세요. 불강력적 사유,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부 멸실이에요. 자, 일부 멸실. 일부가 멸실돼서 사용 수익을 못하죠. 절반이 무너졌어. 자, 임차인은 그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깎아주세요.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말 되죠? 말 돼. 임차인 잘못 없이 절반이 날라갔어. 그러면 임차인은 선택을 합니다. 계속 살지 이사 갈지. 자, 나 살 거야. 그러면 기존 100, 월세 100에 살다가 절반 무너져도 나 살 수 있어. 살 거야. 그럼 월세 100 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 주인한테 전화해서 저 남은 기간 살 건데 월세는 반으로 깎아줘야죠. 그거 권리예요. 그래서 멸실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자, 제2항. 그런데 이 경우 남아있는 잔존 부분으로 나 못 살겠어. 도대체. 그러면 이사 가야지.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이 계약 해지하고 이사 간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해해봐요. 태풍이 날렸어. 계속 살 거야. 깎아줘. 할 수 있다. 근데 나 안 살 거야.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꼭 임차 목적 달성할 수 없는데 이 말이 떠요. 안 중요해. 그러니까 첫 번째 제1항이 중요해요. 제1항은 장난을 치기 때문에 별 3개 먹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난쳐요. 자, 봐요.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아, 네 잘못 없이 멸실 일부가 태풍이 날렸구나. 자, 절반이 날아갔어. 임차인은 계속 사는 걸 전제로 월세 깎아주세요. 할 수 있다. 자, 차임 감액 청구. 주인한테 전화해야 깎여요. 전화도 하지 않고 절반 무너지 그 시점에 당연히 감액되는 건 아니에요. 전화하지 않으면 계속 100 내야 돼요. 주인한테 요구해야 돼요. 차임 감액 청구.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 당연 감액된다. X. 당연히 감액 안 돼. 권리 행사해야지. 차임 감액 청구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훈련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임차인 의무 갑니다. 오른쪽.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나고, 자, 임차인 의무는 안 중요해요. 30년에 한두 번씩 나온 법 조문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월세 잘 내야겠죠? 차임지구 의무 있겠지. 두 번째, 남의 건물에 새 사니까
조심스럽게 선량하게 보존해줘라. 성관주의 보관 의무. 목적물 돌려줄 때까지 조심스럽게. 그 다음 고장났어. 수리가 필요해. 누군가 권리주장자가 있어. 그럼 주인한테 알려주라. 통지 어렵잖아요. 안 중요해요. 자, 임대인이 무너져서 일부 무너져서 보수공사 들어온대. 임대인이 보존행위 할 때 임차인은 거절 못하는 거예요. 왜? 보존행위는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인,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법조문이 있어. 좀 이따 다 볼 거예요. 개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 명이 수인이 공동으로 임차했다. 그러면 연대에서 의무를 부담해요. 자, 이게 우리 법 조문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의 의무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게 다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 안 중요해. 이제 법 조문 확인하면서 하나 해야지. 월세 잘 내야 되는데 임차인이 이익이 2달치 차임액 2달치 월세를 연체했어요. 이익이 차임액 연체하면 방 빼세요. 주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세입자 쫓아낼 수 있는 주인의 해지권은 2개인데 첫 번째 이익이 차임액 연체 시 월세 2달치 차임액이에요. 2번 연체가 아니라 2달치 월세를 연체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얘가 100씩 살아요. 100. 그러면 나중에 잘 내다가 100을 또 안 내서 그 합이 2달치 월세 200 됐죠. 이때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속도 필요 없고 2달치 월세야. 내가 월세 100으로 사면 차임 연체액이 2개 달하면 이따 조문에 확인할 거예요. 2달치 월세예요. 그러면 10만 원씩 이놈이 계속 90만 원만 내. 돌아버리겠어. 주인 입장에서. 10만 원씩 계속 연체해. 그러면 200이 되려면 무려 20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2달치 월세 200만 원 연체했을 때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얘기요. 그 참 액이에요. 액. 2달치 월세가 연체됐을 때 해지권이 태어나는 거예요. 10만 원씩 해줄 때 무려 200만 원 되려면 20개월이지. 그러니까 2달치 월세. 상가는 3달치 월세. 3달치, 2달치에 2달치. 2번이 아니야. 월세 2번 연체가 아니라 금액이에요. 금액으로 따져요. 이익이분 차임액에 달한다 그래요. 일단 조문 보면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2달치 월세, 3달치 월세 연체하면 주인이 방 빼야 합니다. 이익이 차임 연체. 자, 이제 법 조문으로 훈련하면 돼요. 차임 지급 의무. 여기 봐요. 임차인 차임 연체액 여기 있죠.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한 때, 그러니까 2달치 월세에 해당될 때 10달일 수도 있고 바로 2달일 수도 있고 20개월일 수도 있어. 그래서 2달치 월세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면 주인은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장난친 적은 없어요. 근데 이해하시라고. 2달치 월세 안 내면 해지. 그 다음 보관 의무, 통지 의무, 보존행위 받아들여라, 인용 의무,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 해지권. 이제 조문 볼 거예요. 자, 이제 조문을 봐야지. 어디 있느냐? 차임 지급 의무. 월세가 어디 있냐면은 앞으로 가야 돼. 여기는 앞으로 쭉 가봐요. 3장 넘기고 4장 넘기고 5장 넘기고 6장을 넘겨야 돼요. 이익이 차임 연체가 471페이지 471 오른쪽에 있어요. 묵시갱신 밑에 맨 밑에 차임 채권에 거기 법 조문 있죠. 자, 그거예요. 첫 번째 조문 볼게요. 오른쪽 봐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2달치 월세가 연체된 시점에 이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설명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 이익이 차임 연체는 연속 이익이 아니라 연체 누적액이 이익분에 달하면 족하다. 그 말이에요. 2달치 월세 연체되는 순간 주인은 해지할 수 있다. 이익이 차임 연체예요. 그래도 여기 별 3개 해놔요. 이익이 차임 연체. 상가 임대차는 3기 차임액 연체예요. 그래서 민법하고 주택은 2기, 상가 건물 임대차는 상가는 3달치 월세 연체했을 때 쫓겨나요. 2달치로는 안 쫓겨나요. 상가 임차인을 위해 특별 규정이에요. 상가 임대차에서. 자, 이제 다시 와요. 다시 쭉 와요. 다시 와요. 아유, 다시 와야 돼. 다시 와서 484페이지. 484페이지 왼쪽. 통지 의무 법조문이 있죠. 484 방금 온 다음 페이지 왼쪽에 법조문 2개가 있죠. 이게 흘러간 식으로
한 번씩 나와요. 한두 번씩. 자, 봅니다. 이해하면 돼요. 임차인의 통지 의무. 자, 임차물, 내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이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해요. 또는 이 임차물에 대한 누군가 권리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된다. 말 되죠? 말 되니까 그냥 흘러가. 한 번 나왔어. 안 중요해요. 자, 그러나 볼 필요도 없고. 자, 두 번째 좀 봐요. 여기는 이해하는 거예요. 오는 게 아니에요. 외울 필요도 없어. 이해 한번 해봐요. 자, 주인이 임대물이 절반 어느 정도 무너져서 보수공사하겠다. 이게 보존에 필요한 행위겠죠. 자, 그러면 주인이 고치겠다는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보존 행위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다겠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거절 못해. 그래서 좀 고쳐야겠어요 하면 세입자 거절 못합니다. 고쳐야 돼요. 자, 문제는 이거 고치는데 세입자가 불편하다는 얘기지. 공사기간이 좀 된대요. 그러면 세입자는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게 밑에예요. 자, 먼저 자 봐요. 임차인이 저 보수공사에 대해서 좀 한 달쯤 걸릴 것 같아요.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래요. 하지 마. 저 반대. 나 불편해. 시끄러워. 그러면 임차인이 거절했을 때 주인은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없다? 해. 보존행위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게 이 조문이요. 자, 임대인은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행위 할 수 있어요. 왜? 보존행위는 무조건 할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세입자가 지 불편하다고 보수공사하는 거 반대해도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행위 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임차인이 반대했는데 주인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차인은 싫겠죠. 따라서 이사 가버리는 거예요. 그 조문이요.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 해지하고 이사 갈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건 다 나왔어요. 아까 일부 멸실로 못 살겠을 때, 임차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 해지하고 이사 간다. 두 번째, 나는 반대인데 주인이 고치겠다고 들어올 때, 나 불편해, 나 이사 갈 거야. 임차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때, 이 말이 반 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뜨면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안 중요해요. 오케이. 맨 밑에 이것도 법조문이에요. 4번 봐요. 맨 밑에. 수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차임과 같은 의무를 부담해요. 즉 연대하여 의무 부담합니다. 월세 같은 거. 연대채무인데 연대채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채권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장난을 못 치고 그냥 이 조문 그대로 두 번 나왔어. 두 번. 그러면 수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했다. 무슨 얘기일까? 대학생 세 놈이 원룸 같이 사는 거예요. 월세 아끼려고. 그러면 월 50에 세 놈이 원룸에서 사는데 월세 주인한테 낼 때 얘들은 여러 명 임차인은 어떻게 의무를 부담하느냐? 연대채무예요. 그럼 연대채무가 뭐예요?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그냥 여러 명이 임차해서 살 때는 채무 부담은 연대하여 의무 부담한다면 그냥 이건 흘러가는 식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 장난을 못 쳐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건 장난 못 쳐. 그냥 수인 그럼 빨리 여러 명이 의무 부담 연대하여 그러면 연대 연 맞겠지 하고 흘리라는 얘기. 연대 맞겠지. 여러 명이니까 수인을 여러 명으로 읽고 여러 명이니까 연대하여 의무부담 맞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연하지 말고 저같지 연대 그러면 잘 외워져요. 외울 필요 없고 그렇게 풀란 얘기예요. 자, 안 중요해. 자, 이제 오른쪽 임차권 양도 전대. 두 번째로 중요한 데 여기죠. 일단 확인할게요. 이건 확인하셔야 돼요.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남의 건물이니까 성관주의로 보존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느냐? 실제 반환할 때까지예요. 이거 예전에 한번 장난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 돌려줄 때까지 조심스럽게. 그 다음 수리하거나 주장자 있으면 알려줘라. 통지 의무. 그 다음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주인이 하면 임차인은 거절 못해요. 받아들여라. 인용해줄 의무. 자,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이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불편하면 이사 가면 돼요. 임차 목적 달성할 수 없다. 해지. 다 흘러가요. 발언할 때 원상 깨끗이 치워주고 돌려줘라. 공동임차인 수인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했죠. 수인. 그러니까 연대하여 차임지급 의무부담한다.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그래 여러 명 연대하여 의무부담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찾아내면 돼요. 저런 거 외울 시간 없어, 우리는. 중요한 거 여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 잘 나오지도 않아. 30년 동안 한두 번. 이거 이제 열심히 해야 돼.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비용, 부속물, 지상물 있죠. 그게 넘버 원, 넘버 투가 여기에요. 무단전대. 자, 일단 법조문 봐요. 중간에 법조문 있죠. 이 법조문이 몇 번 나왔느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별 3개 할 법조문이에요. 제1항.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지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또 동의 없이 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죠? 임차권이라는 채권 양도, 임차 목적물 남은 기간 병 네가 사라. 전대차. 이거 주인 동의 받으라 얘기예요. 동의 없이 양도 전대 못해요. 자, 일단 전문 읽고 설명 좀 이따 합니다. 그런데 제2항. 임차인이 전항 규정에 위반했어. 자, 동의 받고 양도 전대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무단 전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인은 방패할 수 있다.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민법에서 주인이 세입자 쫓아내는 경우 다 나왔어요. 무단 전대, 무단 양도. 그 다음 아까 이기 차임액 연체. 이기 월세 2달치 못 냈죠? 해지, 방패, 주인이. 그 다음 동의 없이 남한테 막 사라고 할 때 무단 전대, 무단 양도.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이 2개예요. 무단전대, 이기차임연체. 뭐 그런 거 애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기차임연체 하면 주인이 해지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무단전대 하면 잘못했죠. 동의 받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쫓아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제목 봐봐요. 임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죠. 자, 전 법조문은, 즉, 동의받고 전대라. 저 조문은 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아주 작은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작은 부분을 남에게 전대할 때는 동의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법조문 2개, 별 3개 박으시고,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봐요. 을이 임차인이죠. 그러면 임차인이 여기서 2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했고, 임차권은 채권이죠. 자, 잘 살고 있는데 미국으로 발령 났어. 1년쯤 돼서 2년 기간인데. 그러면 얘는 미국으로 이사 가야 되니까 방법이 이 임차권은 모든 재산권은 양도가 돼요. 모든 재산권은 다 양도 상속이 돼요. 이것도 세트예요. 무슨 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질문이 뜨면 무조건 있다예요. 자, 무슨 권은 양도 상속 채권자 대위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질문이 떠요. 그럼 무조건 있다예요. 무조건. 모든 재산권은 양도되고요. 상속되고요. 채권자 대위가 돼요. 이거 세트예요. 물권이든 채권이든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임차권 채권이죠. 모든 재산권은 다 매매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양도가 매매니까. 상속돼요. 상속. 채권자 대위도 다 돼요. 안 되는 놈이 없어. 그래서 이거 세트예요. 무슨 권은 양도 상속 채권자 대위 객체가 되느냐 안 되냐 질문이 뜨면 다 된다 그래요. 그러면 임차권도 재산권이니까 중간에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임차권을 병한테 판다는 얘기죠. 또는 남은 기간 그냥 병한테 네가 들어와 살아. 이게 전대차라고요. 한번 새끼 쳤죠. 이걸 전대차 계약 그래요. 마치 전세권에서 전전세 계약하고 똑같아요. 전대차. 이거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힘이 약해요. 전세권은 처분의 자유가 있어. 주인 동의 필요 없죠. 왜?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하지만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힘이 약해. 지 마음대로 못 팔아요. 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돼. 그래서 채권이기 때문에 주인 동의받아라는 법조문이 나오는 거예요. 물권, 지상전세권은 처분의 자유. 설정자 동의 필요 없다. 의사에 반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의 자유. 하지만 임차권은 채권. 채권이니까 처분의 자유가 없죠. 주인 동의받아라. 자, 이해됐어요? 자, 주인이 동의해줘야 양도 전대가 가능해요. 전대는 남은 기간 병이 들어와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다. 의무 위반했죠. 따라서 우리 법은 주인한테 쫓아낼 수 있는 해지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없이 무단 양도 무단 전대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물의 소부분을 사용케 한다. 이 귀퉁이 한 귀퉁이만 평 들어와 살아. 한 평만 너 살아. 그러면 굳이 주인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이유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그림을 그리면 딱 보여. 요거 너 여기만 살아. 여기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주인 동의 안 받아도 사용케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사용이 전대음이에요. 그래서 건물의 소부분 엄청 작은 부분이니까 굳이 주인 동의 안 받아도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방금 본 법조문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일단 이 법조문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 법조문 그대로. 그런데 무단 전대에 있다. 무단 양도에 있다. 즉 동의 없이 양도에 있다. 그러면 주인은 방배할 수 있다. 자, 건물의 소부분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주인 동의 요하지 않는다. 딱 이렇게도 나와요. 따라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지 동의 없다고 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 소부분 사용하면은 동의 없어도 되니까 너 왜 내 동의 없이 소부분 사용케 했어? 방배 할 수 없다. 같이 나와요. 같이. 자, 임차권 양도 전대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래서 강규정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좋지. 동의 받아라 했는데 주인이 내 동의 없이 양도 전대도 돼요. 오히려 임차인에게 좋지. 불리한 특약도 아니죠. 그래서 강규정 아니라는 거. 자, 이제 무단전대 사례가 우리 시험에 나와요. 프린트표입니다. 아니지. 일단 여기 정리는 해드릴게. 밑에 읽고. 자, 어디 있느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무단양도 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이게 꽤 잘 나와요. 별 3개, 별 3개. 자, 하지만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임차인의 이 무단양도 전대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해지할 수 없어요.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으면 해지 못해요. 이따 설명 들어갈게요. 자, 동그라미 3번. 건물의 소부분 전대. 이게 바로 아주 작은 부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어요. 결국 2번하고 3번 별 3개 박으세요. 별 3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지권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는 왕별 박으세요. 왕별. 그래서 무조건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배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면 해지 못하겠어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넘기시고 우리 기본서가 무단 양도 법률관계 해가지고 2번 봐봐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법률관계 있고 오른쪽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무단 전대 법률관계가 있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분산을 시켰어요. 분산을 시켰고 우리 시험은 주로 무단 전대가 나와요. 오른쪽이 나와야 되는데 시험은 오른쪽이 나오는데 오른쪽은 내용이 거의 없죠. 그 왼쪽 내용 어차피 갖다 써야 돼. 복잡해 죽겠어 내용도. 그래서 프린트물을 펴요. 프린트물로 여기는 공부할 거예요. 기본서 안 봐도 돼요. 프린트물 그 내용이 30년 기출 전부예요. 자, 프린트물 펴시고 프린트물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그림 보면서 그림을 일단 흑판 설명을 보고 프린트물은 좀 이따 봐요. 갑을 을이 주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병한테 남은 기간 1년 살아 무단전대차 한 사례 문제예요. 무단전대는 동의 없는 전대는 이렇게 갑을병 사례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동의 없이 을이 임차인이 병에게 동의 없이 전대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건 그렇게 나와요. 그럼 5지문이 뜨겠죠. 지금부터 볼 지문이 12개쯤 돼요. 그 12개에서 5개가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세 사람이 나왔어요. 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 병은 동의 없이 세 살고 있는 무단전차인 갑을병 잡고 그러면 갑을 두 사람 사이 관계가 있을 거고 을병 두 사람 사이 관계가 있을 거고 갑병 이렇게 3명 관계가 발생할 거예요. 먼저 갑을 사이 관계 봅니다. 첫 번째 을, 너 인마 내 동의 없이 전대차 있어? 너 방 빼. 주인은 해지할 수 있다. 첫 번째 지문. 방금 했죠? 동의 없는 전대의 경우 임대인은 주어가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 안 해도 돼요. 지 맘이지.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 안 할 수도 있어. 자, 해지할 수 있어. 하지만 이 경우는 해지를 못해요. 대문 판례. 을의 무단 양도, 무단 전대 똑같아요. 법률관계는 무단 양도든 무단 전대차든 이 행위가 주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주인은 해지 못해요. 이게 방금 본 대법원 판례예요.
이게 되게 잘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 사건이 을병이 부부인데 부부인데 무단양도한 사례예요. 을이 남편, 병이 부인이에요. 주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양도했어. 동의 없이 양도. 그러면 그래서 갑이 이 계약을 해지해 버렸어. 야, 을, 너 인마 왜 내 동의 없이 네 부인한테 무단 양도했어? 그래서 주인이 해지했어요. 을이 소송 건 사건이에요. 자, 대부분이 보니까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인한테 임차권을 양도한 건 맞아.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니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을병이 이게 가구점이었어. 가구점 운영하는 사 둘이 을병 같이 살고 있었고 같이 가구점 경영했어요. 근데 동의 없이 계약자 명의를 임차인 명의를 병으로 바꾼 거야. 동의 없이 무단 양도. 자, 무단 양도는 했지만 처음 이사 들어올 때하고 무단 양도 후 현 시점이 상황이 변한 게 없어. 처음 들어올 때 부부 같이 들어왔죠. 같이 가구점 했죠. 무단 동의 없이 양도한 후 계속 같이 살죠. 같이 가구점 경영하죠. 즉 무단 양도만 벌어졌지 사실관계가 처음 들어올 때나 무단 양도 후 현 상황이나 바뀐 게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정도는 비록 동의 없이 양도, 계약자 명의, 임차인 명의를 마음대로 변경은 했지만 사실관계가 변경된 게 없다. 원래 양도하면 얘는 이사 가고 양순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얘는 이사 가야 돼. 그게 양도의 개념이죠. 근데 얘들은 양도는 했지만 을이 헤어져서 양 준 게 아니야. 그냥 왜 이 짓거리 했는지 몰라. 양도하고 똑같아. 똑같이 살고 같이 가구점 운영해. 그러니까 대부분이 오늘 당신 왜 그랬어? 도대체 왜 떠나지도 않을 거면서 양도 계약자 명의를 바꾸냐고. 뭔 사정이 있었겠지. 어찌됐든 사실관계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경우에 주인은 분명히 무단 동의 없는 그러니까 해지권이 있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막아버릴래. 주인 해지 못해. 판결이에요. 주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게 배신 행위는 아니란 얘기다. 그래요. 왜 사실관계가 변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인 참어. 비록 당신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상황 사실관계 변경된 게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 참어. 해지하지 못한다라는 판결이에요. 자, 배신이 문제지. 우리 법은 배신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판결문에. 배임이라고 하지. 배임. 임무에 위배됐거나. 배신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판결문에. 법적 용어가 잘 아니야. 신칙에 반한다. 그딴 말을 하지. 근데 왜 이 대법원가는 배신행위라고 했느냐. 이 대법관이 아침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 아침 드라마. 맨날 출근하면 아침 드라마부터 봐. 그러니까 맨날 배신하고 그것만 주구장창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판결문에 그래 이건 배신 아니야. 그래서 배신행위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거 되게 잘 나와요. 배신행위라 볼 수 없다면 비록 동의 없어도 해지 못해요. 대한 판례. 자, 해지 안 했어. 해지할 수도 있지만 해지 안 했죠. 그러면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누구한테 월세 달라고 한다. 병한테 가면 안 돼요. 여전히 살아있죠. 해지하지 않았으니까 월세는 임차인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을한테 해지하지 않아서 월세 달라고 해야지 현재 살고 있는 무단전입자인 병에게 갑이 직접 월세 주세요 할 수는 없다. 이유 직접 떴으면 없다로 떠야지. 그래서 직접 드릴 수는 없고 대위 있다. 을한테 월세 달라고 해야지 거래관계 없는 무단전입자인 병에게 직접 네가 월세 내 나한테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하지 않았다면 을한테 차임 청구해야지 현재 살고 있는 무단전입자인 병에게 직접 주세할 수는 없다. 우리 세트로 풀면 돼. 직접 없다. 대위 있다. 자 이제 가요. 비록 무단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이라도 이거 유효해요. 이거 강행규정 아니니까. 그래서 동의 안 받아도 이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 왜? 이 규정이 표면적 강행규정이 아니니까 유효. 위반해도 유효. 자, 있을 유니까 이 계약이 유효니까 서로 이 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는 서로 이행해 줘야 돼요. 따라서 을은 주인으로부터 동의받아줄 의무 있다. 목적물 인도에서 남은 기간 1년 더 살아 사용케 할 의무 있다. 유효니까 채무 있다. 그런데
동의를 못 받아줘서 병에 혹시 갑이 쫓아낼 수 있거든요. 쫓겨난다. 그러면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상계약의 매매 규정을 준용하죠. 그래서 책임지는 거예요. 혹시 얘가 피해받으면 책임져 줘야 돼요. 결국 을병에서 나오는 지문은 이게 전부예요. 동의 없는 전대차 유효.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 동의받아줄 의무 있다. 인도해서 사용해 줄 의무 있다. 이런 거 흘러가요. 담보 책임 부담한다. 이건 세트로 밀면 되고. 자, 이제 갑병 간의 관계 볼게요. 동의 없는 무단전차의 이 점유는 주인의 허락이 없기 때문에 불법 점유. 그러니까 주인한테 대항 못해요. 그래서 갑이 병 너만 나가 하면 나가야 돼요. 짐 싸야 돼요. 나가 하면 짐 싸야 대항 못돼요. 왜? 주인 동의 없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무단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야. 정답 지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헷갈려. 나중에 무지 헷갈릴 거예요. 정확히 연합니다. 자, 봐요. 갑이 을과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어요. 해지 안 했어요. 다른 말로 이 계약이 살아있어요. 전속하고 있어. 그러면 갑은 무단전차인 병에게, 사람들 봐요. 임대인은 병에게, 이거 불법점이 맞죠? 불법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에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불법점이 맞죠? 손해배상, 돈 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결론은 없다예요. 여기서 키는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계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불법점유는 맞아. 불법점유는. 불법점유라면 불법행위 성립.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채권은 태어나야 돼요. 이따로 끝나야 돼. 불법행위 성립하니까. 근데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지 않아요. 이유 앞에 놈 때문에 그래. 해지하지 않았죠. 자, 해지하지 않으면 갑은 을한테 월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는 한 갑은 을한테 여전히 그동안 월세 받았고, 얘가 살면서 뭐 처음에 들켰겠어? 한 6개월 살다가 들켰겠지? 그동안 월세 받았죠. 앞으로도 해지하지 않았으니까 갑은 을한테 월세 받을 거죠. 따라서 해지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이 살아있는 한, 갑은 6개월 얘가 무단전차 하다 6개월쯤 걸렸는데 그동안 갑은 을한테 월세 계속 받았어. 앞으로도 해지하지 않으면 받을 거예요. 따라서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기 때문에 무단전차인 병에게 또 네가 돈 내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 계속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건데 이중지급이에요. 이중지급. 그래서 해지하지 않는 한, 계약이 살아있는 한 절대 임대인은 무단전차인 병을 상대로 돈 내놔 할 수는 없어요. 불법점유 손해배상 부당이득 청구할 수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이거 장난치면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지하지 않는 한, 전속하는 한, 살아있는 한, 계약이 살아있는 한, 갑은 을한테 월세 받는다. 병한테 또 돈 내 할 수 없다. 없다. 손해가 없어. 이유는 손해가 없어. 계속 돈 받았기 때문에 손해가 없어. 앞으로도 받을 거고. 불법행위는 성립하지만 손해가 없어. 여기서 탈락돼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단전대에서 제일 어려운 판례예요. 정확히 해놔요. 해지하지 않는 한 저렇게도 나오고, 계약이 전속하는 한 저렇게도 나와요. 계약이 살아있다고? 그럼 을한테 월세 받겠네?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도둑놈이겠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을한테 월세 받겠네? 병한테 또 돈 달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계속 흘려내요. 자, 이게 무단전대 법률관계예요. 이 중 5개 질문이 떠요. 하나 남았어. 자, 무단전차인 병에게 권리 주지? 권리 준다 안 준다? 무단전차인에게는 권리 주지 않아요. 무단전차인에게는 적법전차인에게는 주거든요. 에어컨 사세요. 건물 사세요. 동의받고 한 전차인을 적법전차인. 나중에 적법전차인 주인한테 에어컨 사세요. 부속물 몇 천. 건물 사세요. 지상물 몇 천. 줘요. 하지만 무단전차인에게는 당연히 이 권리 안 주죠. 무단전차인 동의 없는 전대 나오면 무조건 병한테 무슨 권리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없다야 없다. 무단전차인에게 권리 주지 않는다. 이렇게 훈련해요. 무단전차. 불법점유. 불법점유한 놈한테 권리 주지 않는다. 무단전차인에게 권리 주지 않는다. 결국 여기서 5질문이 떠요. 5질문. 자, 이제 프린트. 갑을과의 관계. 프린트물 보면서 해도 되고 프린트 여기 봐도 돼요. 무단전대차 있다고 해서 갑을 임대차 관계가 소멸하진 않아요. 왜?
해지해야 소멸하지. 무단전대일 때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흘러간 시로 한번 나왔고. 자, 임차인의 무단양도, 무단전대의 경우 주인은 해지할 수 있다. 자, 하지만 임차인의 무단전대행위가 주인,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인은 해지할 수 없다. 이게 배신행위. 부부 가구점 운영 사건이에요. 자,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월세 주소할 수 있다. 해지 안 했죠? 그러면 임차인한테 월세 달라고 해야지. 따라서 임차인한테 월세 달라고 해야지 임대인이 전차인 병에게 직접 월세조 할 수는 직접 안 돼. 임차인을 대위해서 할 수는 있다. 직접 안 돼, 대위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을병과의 관계. 임차인을하고 무단전차인 병 사이 무단전대차 계약은 주인 동의 없어도 유효. 이유는 임의규정이니까. 임차권 양도전 아까 본 거 임의규정 강경 아니에요. 위반해도 유효. 이 계약이 유효니까 있을 유 채권 채무가 다 있어요. 그래서 동의받아줄 의무 있다. 인도에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 있다로 끝나. 있을 유니까. 자, 그런데 혹시 쫓겨난다. 병이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책임지세요.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또는 을은 병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항상 주어가 누구느냐에 따라 다르죠. 책임 물을 수 있다. 책임 부담한다. 이게 을병에서 나오는 지문 전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유효. 채무 있다. 동의받아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런데 문제 발생에 책임져. 매매든 임대차든 유사한 계약에 다 담보 책임 작동되니까. 자, 이제 갑병 관계. 무단전차인 병은 주인한테 들이대지 못하죠. 전차인 점유는 불법점이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임대인이 갑이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차 계약이 전소가는 한도 내라면 계약이 살아있구나. 임대인은 갑은 무단전차인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불법 점유를 위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돈 달라 할 수 없어요. 이유,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을한테 월세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거기 때문에 손해가 없어. 그러니까 병한테 또 돈 달라고 하면 이중지급이에요. 을한테도 월세 받고 병한테도 돈 받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거 확실히 외워놓고. 자, 무단전차인 권리 주지 않는다. 무단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은 적법전차인에게 인정된 이 두 가지 권리를 주지 않아요. 적법전차인만 이 권리 줘요. 무단전차인은 안 줘.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지. 풀어가는 거지. 무단전차인 안 줘. 채무불이행 해지 안 줘. 잠시 사용 안 줘. 하룻밤 2개간대. 이런 식으로 훈련하시오. 자, 여기까지 해버릴게요. 표면적 강의규정. 부속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 이거 임차인 불리한특약 다 무효죠. 그 다음 봐봐요. 흑판 봐요.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권 법규정이 있죠. 불가항력 일부 매실로 인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 법조문 있죠. 이기차임 연체하면 쫓겨나죠. 이 법조문 하나 둘 셋 넷 5개의 법조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면 부속물, 지상물 우리 공부했고 이 3개는 뭉뚱그려서 공통된 분모가 차임이에요. 차임. 즉 월세와 관련된 조문은 다 강행규정이야. 세입자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월세지. 차임. 월세에 관한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예요. 그래서 차임 감액 청구권 배제 특약 다 무효. 그래서 차임에 관한 불리한 특약,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다 무효. 그래서 부속물, 지상물 외우시고 이건. 그다음 나머지는 차임에 관한 불리한 특약 무효. 강행규정.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대표적인 우리 시험에 나온 강행규정 아닌 놈. 가장 많이 나온 놈이 비용. 비용은 임의규정 발끝. 그 다음 방금 본 임차권 양도 전대 임대인 동의받아라. 이것도 강의규정 아니에요. 임의규정 잘 나오는 거. 그래서 비용과 양도 전대는 임의규정이지만 부속물, 지상물, 차임에 관한 법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끝난 거예요. 와, 이렇게 해서 임대차를 맞췄어. 그래서 무단전대는 프린트물로 대체하시고. 자, 교재 봐봐요. 교재. 이제 교재 기본서 와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488페이지에 있는 임대인 동의 있는 양도전대 적법전대겠죠. 적법전대는
제가 5월에 할게요. 적법전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무단전대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법전대 5월에 정리해도 되고. 자, 넘겨봐요. 쭉 넘겨가요. 넘겨서 보증금도 5월에 할 거예요. 이것도 30년 동안 3번밖에 안 나왔어요. 적법전대도 30년 동안 3번. 즉 10년에 한 번꼴로 나와. 걔들은 10년에 한 번꼴로 나오니까 5월로 밀렸어. 안 중요하니까 5월에 할게요. 자, 한 장 더 넘겨요. 그 다음 오른쪽에 편면제 강행규정 495 편면제 강행규정이 있죠. 여기만 읽고 이제 이 시간 마칠게요. 자, 봐봐요. 편면제 강행규정 대표가 내용에서 봐봐요.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에 일부 멸실 감액 청구 있죠. 그게 차임 감액이야. 차임을 적어놔요. 차임이니까 임차인을 분리하면 무효가 되는 강행규정일 거고. 그 다음 차임 증감 청구권 있죠. 여기도 차임의 동그라미에 차임. 그 다음 세 번째 줄 차임 연체와 해지 있죠. 여기도 차임의 동그라미에 애우는 게 아니라 차임을 느끼란 얘기예요. 월세 관련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로 봐요. 그래서 얘들은 표면적 강행규정.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갱신 청구 거절 시 이거 전체인 거구나. 됐네. 아이고 없네. 여기는 없어. 부속물하고 지상물이 없어. 그건 여기에 없어요. 그냥 프린트물로 정리하세요. 안 좋다. 그 다음 밑에 2번만 할게. 2번 비용. 그 다음 미음 임차권 양도 전득 이 두 개만 해요. 이거 대표적인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임의규정. 그래서 강행규정은 흑판 나와 있는 거, 그 프린트물에 있는 거, 차임 관련, 부속물, 지상물이 제일 중요하죠. 부속물, 지상물이 얘기가 없어. 나머지 하지 마요. 나머지 마. 나중에 제가 하나만 더 하는데 그건 설명을 드려야 돼요. 스스로 읽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 총론, 계약 강론을 다 했어요. 이제 남은 우리 1시간 동안 주택임대차를 할 거예요. 주택임대차. 10분 후에 합니다.